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문지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척도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척도화라는 것은 연구자가 알아보고자 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설문 내용의 문항을 통해서 점수화를 하고 그에 따른 점수를 측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연구자가 설문을 통해서 알아낸 점수는 여러가지 통계 분석을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알고 싶었던 가설에 대한 검정을 진행을 할 수 있고 가설 검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연구자의 생각이 맞는지 혹은 기존의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뢰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답자들에게 그 설문지를 회수를 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측정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잘 측정이 되었는지 또는 안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신뢰도를 구현한 다음에 설문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측정 오차가 작다는 얘기로 설문지의 문항 구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재검사 신뢰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가장 고정적인 방법인데 똑같은 설문지를 똑같은 응답자한테 두 번 응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 모두 응답이 비슷하면 신뢰도는 높게 나타나겠지만 사람에게는 기억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문항을 기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뢰도가 과대 추정되거나 좀 더 추정값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동형검사 신뢰도입니다. 이 동형검사 신뢰도는 재검사 신뢰도와는 약간 다릅니다. 동형검사 신뢰도는 설문지를 비슷한 유형의 문항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설문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기억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비슷한 설문지 개발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분 신뢰도입니다. 설문의 문항들을 반으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 채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설문지에서 문항들을 반반으로 나눴을 때 구성된 두 부분의 상관계수로부터 신뢰도의 추정값을 얻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려면 실제의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설문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신뢰도의 추정값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고안한 방법이 바로 크럼바 알파입니다. 이 방법은 대다수의 연구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고 알파계수 또는 문항 내적 합치도라고 부르고 있는 방법입니다. 크럼바 알파는 한 개의 문항을 한 개의 설문지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항이 10개라고 한다면 설문조사를 10번 한 것처럼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분 신뢰도의 단점을 고안한 방법인데 문항 간에 상관계수가 써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1에 가까워지고 문항의 수가 많아질수록 상관계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문항의 수가 충분히 많으면 크럼바 알파가 1에 가깝게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항의 수가 적을수록 연구자의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표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척도화와 신뢰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척도화 방법인 리커드 척도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측정하고자 하는 설문의 속성을 정의를 하셔야 합니다. A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리커드 척도 설문지를 작성하는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긍정의 문항과 부정의 문항이 반반이 되도록 무작위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기는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하셔야 합니다. 매우 아니다는 강한 부정이기 때문에 1점, 그리고 아니다는 부정이기 때문에 2점, 보통은 중간이니까 3점, 그렇다는 긍정값이니까 4점,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이기 때문에 5점 이렇게 책정을 하시면 바로 리커드 척도 5점 만점짜리 척도가 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설문을 회수하신 후에는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정 문항에 대해서 역코딩을 실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 역코딩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긍정적인 문항하고 동일한 점수 체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응답자가 각각의 점수를 합해서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역코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실습을 위해서 첨부 파일에 있는 5강 신뢰도 크럼바 알파 청소년 긍정 설문지 FSS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는 데이터는 청소년들이 또한 특정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후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는지를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변수에서 id는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개개인의 넘버링이고 그리고 x1은 A 프로그램을 접한 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라는 문항에 대한 점수값입니다. x2는 A 프로그램을 접한 후 작은 일에도 소중함을 느꼈다. x3은 A 프로그램을 접한 후 말투가 더욱 거칠어졌다. x4는 A 프로그램을 접한 후 친구들과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x5는 A 프로그램을 접한 후 모든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있다. x6은 프로그램을 접한 후에 친구들과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게 되었다 라는 문항들로 구성된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x3, x5, x6은 바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부정 문항들입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1로 입력된 값은 5로, 2로 입력된 값은 4로 서로 상호간에 코딩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러한 역코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메뉴바에 변환,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 또는 다른 변수로 코딩 변경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변수로 코딩 변경은 x6을 바꾼다고 가정을 하면 x6을 새롭게 역코딩 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시 x6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다른 변수로의 코딩 변경은 x6을 바꾼다면 x6을 x6 프라임 1 이렇게 새롭게 이름을 주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x6 프라임 1에 새롭게 변수가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변경하실 때는 같은 변수로 코딩을 변경하시지 마시고 다른 변수로 코딩을 변경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의 데이터 변형을 하게 되면 원래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로 코딩을 변경하도록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새로운 변수로 코딩 변경을 선택을 하시면 3과 5, 6을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력 변수의 이름에 바뀐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변수명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다음과 같이 변수명을 정의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x5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x6도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존 값 및 새로운 값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기존 값 그리고 새로운 값 이렇게 값을 입력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조건을 줄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1을 5로 입력을 하시면 다음같이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2를 4로, 3을 3으로, 4를 2로, 5를 1로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x3, x5, x6은 새롭게 변경된 변수를 통해서 기존 값보다는 다시 새로운 값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에서 척도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선택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x1과 2, 3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4, 5와 6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변수로 지정을 해줍니다. 모형에서는 지금 크롬바 알파 개수를 통해서 이 알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통계량이라는 옵션을 클릭을 하셔서 항목 제거 시 척도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신뢰도 통계량 그리고 항목 총계 통계량 이렇게 두 가지의 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롬바 알파 값은 전체 항목이 6개인데 이 중에 6개를 다 포함한 경우에 0.760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에서 선택을 하셨던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바 알파에 대한 값은 말 그대로 x1을 삭제했을 때의 신뢰도, x2를 삭제했을 때의 신뢰도, 그리고 x3를 삭제했을 때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x2와 x5를 보면 현재 그 6개의 크롬바 알파 값에 비해서 각각을 삭제했을 때가 더 높게 크롬바 알파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변수를 제거하고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분석에서 척도, 신뢰도 분석을 선택을 하시고 2와 5를 제거를 하시고 결과를 보시면 크롬바 알파 값은 0.810으로 앞서 0.760보다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 총계 통계량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0.810보다 더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은 x3을 제외했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 x3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서 척도, 신뢰도 분석을 선택을 하시고 x3을 제거를 하시고 다시 확인 버튼을 누르면 0.848로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이 삭제된 경우에 크롬바 알파 값을 확인을 해보셔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개의 크롬바 알파 값보다는 다들 작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목을 제거했을 때 크롬바 알파 값을 좀 더 높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설문 문항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느냐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거를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즉 연구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도가 나타난다면 문항의 수를 무리하게 줄이면서까지 제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된 이 신뢰도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면 크롬바 알파가 0.848로 약 84.8%의 신뢰도를 보인다 라고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신뢰도 분석 개념 및 SPSS 실습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